포지션 XYZ의 베지어 방식이거나 또는 로테이션도 오일러 방식인 컨트롤러에서만 됩니다. 근데 쿼터니언에서는 그게 안 돼요. 쿼터니언은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컨트롤러 설명하다가 이걸로 잠깐 새길로 빠졌는데, 이 컨트롤러는 이 애니메이션 이 그래프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TCB라는 좀 독특한 값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프가 가진 어떤 이미지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공을 다시 한번 만들고, 네, 옆에다 이렇게 만들게요. 얘를 컨트롤러를 쿼터니언으로 바꾸면, 자, 똑같이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위에 아까 그래프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 키를 찍고, 그 다음에 20프레임 때는 내려오고, 내려올 때 그래프. 내려올 때는 요 그래프였죠? 요 그래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복사. 이러면 아까처럼 공튀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공튀기 안 나오죠? 이상한 느낌의 볼 바운스가 일어나죠? 이게 다 그 TCB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컨트롤러는 이 오일러 방식의 컨트롤러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커터니언 방식의 어떤 움직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볼 때도 이렇게 공을 들어가면 뭐 TCB라고 하면 나오지 딱히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마야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프 작업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마야는 기반이 이 커터니언이 아니라 이 베이지어 방식이니까. 근데 맥스도 기본적으로 베이지어 방식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이 바이패드가 대표적으로 쿼터니언 방식의 컨트롤러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프를 쓰게끔 쿼터니언 전용의 워크벤치라는 기능을 바이패드에 만들어두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통적인 그래프 에디터만큼 편의성이 좋은 것은 아니죠. 뭐 에러도 많고요. 그래서 이 쿼터니언을 쓰게 되면 좀 다른 조작법을 익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그래프를 통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TCB라는 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라미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TCB를 이제 여기 적용돼 있죠? 이거를 한번 옵션을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 텐션, 컨티넨트, 베이시스 값이 있죠. 이 앞 글자를 따서 TCB라고 하는 거예요. TCB.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바이패드 보면 여기 키 인포에 TCB 있죠. 요겁니다. 요거랑 이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래프도 못 쓰는 TCB를 사용하느냐? TCB의 장점은 이 포지션 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회전에 있습니다. TCB의 장점 회전에 있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가 이렇게 많이 쌓여도 짐벌락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대부분 본 애니메이션들은, 그러니까 이런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본 애니메이션들은 짐벌락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XYZ 세 개의 좌표를 쓰는데 이걸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X로 회전하고 Y로 회전하고 Z로 회전하고, 그렇게 회전하다 보면은 축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이제 짐벌락이라는 건데, 이 짐벌락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다른 어떤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하긴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 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짐벌락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짐벌락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게 생기면 회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90도로 팍팍 튀는 현상이 생겨요. 본 애니메이션은 그게 그냥 거의 100%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바이패드는 짐벌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본을 많이 붙여서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많이 생겨요. 그 360도로 휙 회전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짐벌락이 한 오류인데, TCB는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오일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커터니언은 보통 회전에서 많이 쓰이는데, 뭐 포지션에서도 어떤 회전 정보를 변환해서 포지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핵심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쿼터니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이 쿼터니언으로 바뀐 이 컨트롤러 안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원하는 의도한 애니메이션을 도출시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 에디터에서 표현한 그 느낌을 과연 TCB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그걸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쿼터니언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사람은 스크립트를 짜거나 리깅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는 그 쿼터니언에 대한 어떤 수학적 정의는 필요가 없는데, 리깅을 하거나 스크립트를 할 때는 그 수학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쿼터니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스크립트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TCB를 키 애니메이션 단계에서 어떻게 다룬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컨트롤러를 잘 보면 여기에 TCB 키 인포에 이제 항목이 나오죠. 이게 바이패드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이 점점점, 이 플러스로 된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만 이해를 하면 이 아래에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뭐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20프레임에 이 공만 키죠. 지금 얘가 20프레임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네, 20프레임 아래 내려와 있고, 이 내려와 있는 상태, 이 위치가 이 그래프 상의 빨간 플러스 지점입니다. 이 빨간 플러스 지점이 지금 20프레임에 있고, 이 앞쪽 플러스와 뒤쪽 플러스가 있죠. 앞쪽 플러스는 앞에 키가 없는 구간들, 지금 키가 0하고 40에 잡혀져 있죠. 즉 1프레임부터 19프레임에 어떤 식의 간격이 있는지가 이 플러스 앞쪽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이 이제 21부터 39까지 이어지는 어떤 동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를 잘 보면 빨간색 위치로 오면서 점점 조밀조밀하게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조밀하게 모인다는 거는 키프레임의 그 스페이싱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보면 20으로 올수록 느려질 겁니다. 느려지죠. 훅 늘어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구간에서 제일 빨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TCB의 기본 속성이 이 빨간 점으로 올수록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타이머 20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키가 찍힌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0프레임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0프레임 입장에선 당연히 이 빨간색이 내 위치겠죠. 근데 뒤쪽은 대충 알 것 같아요. 뒤쪽